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9일째 되는 날입니다. 1월 9일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나 하고 하는 새삼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민년 새해 1월 1일 날 아마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터미널 앞쪽에서 그 교차로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 피켓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또 1월 2일 날은 테림 아파트 앞에 그 교차로에서 새해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 지금 이슈가 있죠. 20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뭐 대통령 선거를 응원하고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홍천의 사정들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슬로건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떠나는 홍천에서 돌아오는 홍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청년들에 대한 투자, 일자리 사업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었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22년도 때도 우리 아들이 28이 됐고요. 딸이 27이 됐습니다. 대학은 다 졸업을 했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큰 일자리들이 많지 않은 현실들을 부닥치죠. 그게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냥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홍천 청년 창업 공작소 창공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을 오랜만에 들려봤습니다. 그때 오픈하고서도 이제 몇 번 들렸었고, 중간에 한번 들렸었고, 오래간만에 들렸었는데, 어떤 큰 변화가 있는가 하고, 점검차 또 아니면 또 질문차 한번 들려봤는데, 작년 2021년도까지는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지원부? 그쪽에서 아마 청년 창업에 대한 그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서울 쪽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차이가 두는가 해서 이제 직원분들한테 물었어요. 많이 늘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놨더니, 사실상 처음에 오픈했을 때에 제가 예산을 알고 있기로는 한 2억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예산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한 4년 만에 한 3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홍천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이 2022년도 홍천군 예산이 7,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많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청년들의 창업 공작소 운영하는 거에 2억 3천만 원이라고 되는 돈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 중앙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홍천군 젊은이들한테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해 드린 것 같고요. 또 짧게는 한 5개월 정도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좀 작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홍천에 있는 아무리 인구가 좀 적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꽤 많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또 거기에 지원하는 데도 좀 아끼지 않고 예산을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홍천의 공공의 일자리 사업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공공의 일자리 사업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공공의 일자리를 늘려나는가 고민도 많이 했죠. 저는 농촌 지역에 많이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9만 리의 이제
협동, 영농조합, 뭐, 이렇게 조합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있죠. 이제 그런 마을에 보면은 마을 디자이너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이제 거기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체계가 이제 따로 잡히게 됩니다. 보통은 마을 주민들의 평균 연령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그거를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보통 이장님들의 연세들이 사실상 60세 이상이 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을 살리기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뭐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구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 운영하는 체제에서 약간 딸린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각 마을마다 젊은이들, 홍천에 있는 젊은이들이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마을 디자이너를 파견을 한다. 그 마을 디자이너들은 이장님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공모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진행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활기찬 마을로 변해간다. 그렇게 되면 소멸의 홍천의 도시를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지방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각 지역에 있고는 싶죠. 대도시에 있고 싶지만은 사실상을 받아주는 회사, 그런 건설업체든지 회사 자체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매진을 하거나 하죠. 근데 공무원에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좁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천에 요즘에 보면은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죠. 거기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홍천에 있는 젊은이들이 몇 분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그분들이 홍천에 대한 문제점, 홍천에 대한 변화들을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홍천에 일자리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공공 일자리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자는 거죠. 복합단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청년들 일자리 사업, 일반적인 모든 거에 일자리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직업도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중장년층을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젊은 청춘들에게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거기 와서는 마을 디자인에서 양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업체 투자하듯이 많이 투자를 해주자는 거죠. 거기서 양성된 젊은이들이 각 십계읍면에 있는 그런 마을 단위에 필요한 부분에 파견을 해서 거기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아마 활력소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는 미래 사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대단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금방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기업을 먹을거리를 창출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홍천군도 똑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지금부터 지속돼 계속 돼야 되고, 지금 효과가 1, 2년에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10년 뒤에, 15년 뒤에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따지지 말고 의회에서 좀 통과시켜줘서 그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게 홍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좀 우리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머물러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은 더 좋은 홍천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새로운 슬로건 잘 아시죠? 홍천 다시 찾아오는 아침, 이런 것처럼 활기찬 홍천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문제에 대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